연소 반응식 완성해라 라는 거네요. C2H6O O2 CO2 H2O. 제일 복잡한 애 골라서 숫자 적당히 정하세요. 1 넣습니다. 자, 탄소 숫자 오른쪽으로 맞춥니다. 2개죠. 2CO2죠. 수소 6개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서 맞춥니다. 6개. 그럼 3 써야 되겠죠. 이제 이 산소는 거꾸로 가면서 맞춥니다. 여기 산소 4개 있습니다. 여기 산소 3개 있으니까 총 7개죠. 7개. 여기 1개 있어요. 그러면 6개 있어야 되겠죠. 3 쓰면 되겠죠. 자, 이번 문제 개수비 몰수비 같다는 거 이용하는 문제죠. 화학 반응식 개수 없네요. NaN3 나트륨하고 질소기체가 생긴다. 개수 맞추겠습니다. 제일 복잡한 애 찾아라. 숫자 적당히 정해라. 2로 가겠습니다. 자, 이 박아 넣었어요. 나트륨 2개 있어야 되겠죠. 질소가 2, 3, 6 6개니까 3 써야 되겠죠. 자, 개수 나왔고 화학식량 A, B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얘 화학식량이 A고 얘 화학식량 1몰 질량은 B다. 다음 25도 실기압에서 1몰 기체 부피가 C리터라는 거 줬습니다. 자, 문제가 뭔지 한번 볼까요? Wg의 아자이드 나트륨이 분해될 때 얘가 Wg의 모졸이 다 분해될 때 25도 실기압에서 생성되는 질소기체 얘 최대 부피 얘 얼마까지 몇 리터까지 생길 수 있냐 이 X 찾는 문제죠. 자, 그래서 W 있다 Wg 있다 X 리터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는 방법 몰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몰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 Wg을 몰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는 1몰 질량 A. 다음 이거는 부피입니다. 그죠? 부피. 자, 부피를 몰로 바꾸는 방법은 1몰 부피 값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1몰 부피값 문제에서 C리터라고 했으니까 C리터로 나눕니다. C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율이 몇 대 몇 나와야 되죠? 예, 몰수비는 개수비하고 같아져야 되죠. 그래서 이게 2대 3입니다. 2대 3이라면 여기 3 곱하고 여기 2 곱했을 때 같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누구를 구하면 돼요? X. 예. 철 재련과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다. 자, 탄소 2개 O2하고 반응해가지고 2CO가 생긴다. 자, 다음에 이거 산화철하고 이때 생성된 이 일산화탄소를 가져와서 또 반응을 시킨다는 겁니다. 반응식이 2개예요. 연속되죠. 철 3개 생기고 4CO2다. 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자, 가에서 생성된 CO, 이때 만들어진 일산화탄소를 모두 사용해서 얘를 철로 재련하려고 한다. 자, 가에서 탄소 이때 6g이 모두 반응했을 때, 얘가 6g 있었대요. 6g 모두 반응했을 때 나에서 생성되는 철, 자, 이게 몇 g까지 생기느냐 X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탄소가 일정량이 있죠. 그러면 일산화탄소도 일정량이 생길 겁니다. 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얘가 일정량이죠. 얘가 일정량이 있다면 얘는 몇 g까지 생기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결국 얘랑 관계 따지는 문제죠. 얘 관계 따지는 거죠. 그 중간 과정에 일산화탄소가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생성된 걸 그대로 가져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개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개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얘 4, 9, 2 다르죠? 예, 앞에서 2개 생겼는데 그 뒤에서 4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4기 때문에 이 개수를 4로 바꿔요. 그러면 얘 2로 바뀌겠죠? 얘 4로 바뀌겠죠? 요렇게. 자, 요렇게 해놓고 이걸 일치를 시켜놓고 이제 얘랑 개수비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몇 대 몇인가요? 4대 3이죠. 4대 3. 예, 그래서 6g이 있대요. 몇 g 생기냐 묻고 있습니다. 뭘로 바꾼다? 원자량 12로 나누고 철, 원자량 필요합니다. 문제에서 줬을 거예요. 철 원자량 56. 그럼 이 비율 몇 대 몇 돼야 됩니까? 개수비하고 같죠? 4대 3. 4대 3이니까 여기 3 곱하고 4 곱하면 같아지겠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금속 M이 있습니다. 이 금속 M을 염산에 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염산. 그러면 M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금속을 염산에 집어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굉장히 중요한 반응입니다. 기억하세요. 금속을 산성 수용액에 집어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이제 실험 결과를 나타낸 거라고 했고, 괄호 속에 M은 1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족이라는 의미는요, 이 M이 양이온이 될 때 일가양이온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염화이온도 일가음이온이기 때문에 MCl2가 아니라 MCl이 맞습니다. MCl.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개수를 써야 되겠죠. 개수. 여기다 2를 쓰면요, 2 쓰면 염소 2개니까 2 써야 되겠고, M 2개면 되네요. M2. 자, 이게 화학 반응식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상황 볼게요. 실험을 하고 있는데 발생한 수소기체가 계속 증가해요. 보세요. 2배 됐죠? 3배 됐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금속 M이 2배, 3배 되기 때문이네. 그러니까 이 M이 증가하게 되면 얘도 같이 비례해서 증가한다라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해보면, 금속 M 질량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소 부피가 비례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자료입니다. 기억, 금속 M 1몰이 반응하면 11.2L 기체가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금속 M 1몰이 반응하면 12.2L. 자, 수소 기체가 11.2L. 몇 몰입니까? 2분의 1몰이죠. 그러면 수소 기체가 2분의 1몰. 2분의 1몰, 수소기체가 2분의 1몰이 생길 때 반응하는 M, 얘가 몇 몰이냐? 1몰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1몰이다 라는 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율이 2대 1인지만 확인하면 되죠? 자, 2대 1 맞네요. 2대 1 개수비하고 몰수비하고 같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복입니다. 실험 1에서 발생한 수소 몰수, 실험 1요? 발생한 수소 몰수 이거죠? 밀리리터. 그럼 리터로 바꾸면 1.12L예요. 자, 이게 0.05몰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22.4로 나눴을 때 0.05가 나오느냐를 확인하면 되겠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 맞아. 다음 금속 원자량은 46이다. 금속 원자량 46이다. 대입해보죠. 맞는지. 원자량 46이다. 그러면 데이터 하나 쓰겠습니다. 여기서. 자, 2번 데이터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22.4하고 숫자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반응한 금속이 4.6g, 오케이. 4.6g 쓰고, 다음에 기체 부피는 2.24L, 수소기체가 2.24L 생겼다라는 데이터예요. 됐죠? 자, 다음에 보기 디귿에서 원자량은 46이라고 했습니다. 원자량 46, 그럼 46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몰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1몰 부피값 20.4로 나눕니다. 20.4로 나누면 이건 또 몰수가 되겠죠. 이제 이 비율이, 이 몰수 비가 2대 1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2대 1인지 확인해보죠. 1대 1인 것 같은데, 1대 1.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2대 1이 되려면 이게 23이 돼야 되겠네요. 5번 문제 풀겠습니다.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을 했다. 그럼 개수 2고요. MgCl2, 염화마그네슘 수용이 생기고 수소가 생겼다. 자, 반응식 끝났습니다. 20도씨 일기압에서 마그네슘 6g을 염산에 넣어 반응시켰더니 수소가 4L 생겼다. 수소가 4L 생겼다. 4L 생겼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반응 전에 6g 있었죠? 몰수로 바꿀게요. 화학식량 24죠? 원자량 24로 되어 있습니다. 24 나누면 몇 몰입니까? 4분의 1몰이죠. 4분의 1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수소가 4L 생겼대요. 요거 1몰 부피값 얼마입니까? 24L? 24로 나눠요. 그게 6분의 1몰 생긴 거죠? 6분의 1몰. 근데 얘가 1대 1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6분의 1몰이 생겼다는 것은 요때 4분의 1몰 중에서
6분의 1몰만 반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분의 1몰 사라지고요. 얘가 6분의 1몰이 생성된 거죠. 상황이. 예, 그래서 최종 결과 반응 후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건요. 남아있는 건 얘가 4분의 1몰이다. 아니다. 반응한 건 기억은 여러분들 해결하겠죠? 뭐야 이거?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D, AB 더해라 2하고 1. 예, 3이네요. 3이고 다음에 반응한 마그네슘은 4분의 1몰이라고 했는데 6분의 1몰입니다. 그게 틀렸고요. 다음 반응 용기에 염산을 더 넣으면 얘가 남아있죠? 남아있으니까 염산 더 집어넣으면 또 반응이 일어나겠죠? 예.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탄산칼슘을 염산에다가 집어넣으면 염화칼슘 수용액되고 물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반응식 암기하시고. 자, 실험 과정을 읽어보니까 탄산칼슘 W1을 측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W1. 자, 부피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염산이 담겨 있습니다. 염산 수용액이요.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 탄산칼슘을 집어넣었대요. W1g을. 묽은 염산 100ml, 이게 부피로 100ml예요. 넣은 후에 질량을 측정했다. 넣은 후에 질량을 측정했다. 그럼 이 전체 질량을 W2라고 한 겁니다. 그죠? 전체 질량 W2. 가에서 측정한 탄산칼슘을 탄산칼슘을 나의 상하 플라스크에 천천히 넣어서 반응을 시켰대요. 반응이 완전히 끝나면, 자, 반응 끝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반응이 끝나면 이겁니다. 반응이 끝났을 때 용액이 들어있는 플라스크 질량 W3를 측정했다. 자, 이게 W3예요. 총 질량이. 그리고 탄산칼슘 질량을 변화시키면서 가라를 반복을 했다. 자,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탄산칼슘이 1, 2, 3, 4, 5 탄산칼슘 계속 늘어나요. 그때 생성되는 기체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때 얼마냐라는 문제죠. 자, 일단 X 찾으래요. 마지막 데이터 얼마냐? 이거 묻고 있습니다. 자, 저거 데이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지금 탄산칼슘을 계속 넣어줘요. 탄산칼슘 질량입니다. 탄산칼슘 질량. 다음 발생하는 수소기체, 수소가 아니라 이때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죠? 시오투 기체. 그럼 1, 2, 3, 4, 5. 자, 1g, 2, 3, 4, 5 이렇게 넣어주고 있대요. 그 다음에 생성되는 기체 질량은 0.44. 자, 1g일 때 0.44. 비례해서 올라가네요. 이게 0.44g. 그 다음 2일 때는 2배니까 0.88이겠죠. 88. 자, 이거 3배겠죠. 3배에서 3배 하면 1.32. 아, 분위기 좋습니다. 1배, 2배, 3배, 1배, 2배, 3배. 그 다음에 4, 4배. 이거 4배를 하면요. 4배를 하면, 이거 4배 하면 얼마냐? 4, 4, 16. 4, 4, 16, 1.76g 나와야 돼요. 그죠? 1.76. 1.76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4번 데이터 1.44? 예, 1.44g 밖에 안 됐어요. 이거 우리의 예상치보다 적은데? 1.44? 1.44g만 생겼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뒤에 더 안 생긴다라는 거죠. 예, 중간에 염산이 다 고갈난다는 뜻입니다. 염산이 한 개의 반응물이네요.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될 겁니다. 예, 여기서 반응이 종료돼버린 거야. 염산 다 고갈난 거야. 그래서 그 뒤로는 탄산칼슘 더 아무리 넣어봐야 더 이상
이산화탄소가 생기진 않겠죠. 증가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후에 모든 데이터들은 전부 1.44g일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1.56이라고 내가 계산 잘못했나 봐. 4, 4, 16, 4. 하여튼 1.56은 아니에요. 그죠? 1.44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요. 생성된 기체의 질량은 이걸로 구할 수 있다? 생성된 기체는 CO2로 말합니다. CO2 질량 물어봤네요. 자, 이 문자를 가지고 표현하라는 거죠. 자, 염산에다가 탄산가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기체는 여기 CO2입니다. CO2만 날아가요. 이렇게. CO2만 날아가 버려요. 그럼 이 CO2 질량이 얼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질량 합이 W2였는데 나중에 CO2 날아가고 남아있는 게 W3잖아요. 그럼 이거 차이 구하면 얘랑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CO2 질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 빼기 3이에요. 2 빼기 3. 그럼 틀린 거네. 지금 1, 2를 더해놨는데 1, 2 더하면 안 되죠. 이 원 질량이 2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묽은 염산 플라스크에 이 W1을 넣은 후 질량을 측정했다고 되어 있잖아. W2. 그러니까 W1 질량이 W2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디귿. 반응한 탄산칼슘과 생성된 기체의 몰수비는 1대1이다. 1대1 맞죠? 자, 7번 문제. A2 다음에 B2 A2, B2 반응합니다. 생성되는 물질 모형 보고요. A2B 생기네요. 다음에 개수 적어야 되죠. 이 개수 적을 때 이 분자수 세면 안 됩니다. 세면 안 됩니다. 좌변 우변의 원자수 같아야 되죠. 원자수 같아야 되죠. 복잡한에 차여가지고 숫자 적당히 정확해요. 2로 가겠습니다. A 몇 개? 4개. 4개니까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B 2개 1. 예, 개수 나왔어요. 이 데이터하고 아무 관련 없죠. 이 개수는. 기억, 반응물 일부가 남아있으므로 가나 질량은 다르다. 가와 나 질량 다르다. 뭔가 남아있다 하더라도요. 질량은 무조건 보존되는 겁니다. 틀렸어요. 기체 부피비는 7대5다. 부피가 7대5다? 그럼 분자수 세보면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네요. 7.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7대5. 맞습니다. 화학 반응식은 이거다. 212, 212. 맞네요. 오케이. X2랑 Y2를 반응을 시켜가지고 Z가 생겼다. Z. 다음에 부피가 20리터, 40리터 있었는데 Z가 40리터 생겼다. 반응 후에 남아있는 건 Y가 20리터다. 그러면 이거 제로잖아요. 빈칸 채울게요. 예, 20리터 없어졌죠. 20리터 없어졌죠. 40리터 생겼죠. 이게 개수지 않습니까? 1대 1대 2. 그래서 1대 1대 2라는 거 알 수 있고 이게 2라면 Z라는 애는 X, Y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기억, X, Y 맞고요. X, Y2 분자량비는 2대 3이다. 분자량비. 자, 그럼 질량비 꺼내면 되겠네요. 얘가 지금 10g이 두 번째 데이터입니다. 자, 10g 있었어요. 다음에 30g 있었어요. 그리고는 Z가 25g 생겼다고요? 자, 이게 25g 생겼대요. 다음 15g 남아있대요. 누가? Y2. 자, 15g 남아있대요. 그럼 제로. 자, 질량 적을게요. 질량. 10g 반응했습니다. 요거 15g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25g이 생겼습니다. 이게 질량비죠. 그러면 지금 분자량비를 묻고 있는데 이 질량에다가 이거를 몰수로 나누면 질량을 몰수로 나눠버리면 분자량 나오지 않습니까? 분자량. 그래서 몰수는 부피비하고 같죠? 1대1이죠. 1대1. 예, 그래서 1 나누면 분자량 비가 되겠죠. 1분의 10, 1분의 15. 그래서 2대 3입니다. 2대 3. 맞고. X2, 30, 20을 완전히 반응시키면 혼합기체. 여기서 혼합기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뭔가 남아있습니다. 생성물하고 남아있는 반응물하고 섞여있기 때문에 혼합기체라는 표현을 썼고 그 총부피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30리터, 20리터를 완전히 반응시키면 30리터 재활용하자 이거.
20리터 완전히 반응시키면 최종 50리터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최종 50리터 되는지 확인하면 되죠. 1대1로 반응합니다. 20 없어지고 20 없어지고 40 생기겠죠. 그래서 10 남아. 없어. 40이야. 합해서 50리터. 맞네. A와 B를 반응시켜서 C를 만들었다. 자, 근데 C 반응식 보니까 리퀴드 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정팠네요. 액체입니다. 지금 A 1g과 다음 B Xg이 있는데 같이 반응을 시켜서 C 질량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A 질량을 2, 3, 4로 계속 늘려간대요. 1, 2, 3 이런 식으로 B 양은 일정한데 A 양을 계속 늘리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A가 늘어남에 따라 C도 같이 늘어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C가 계속 늘어나다가 더 이상 C가 늘지 않죠. 그것은 B가 일정량이 있어서 B가 한계 반응물로 작용하여 B가 고갈나니까 C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이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요. 자, X축이 A 질량이에요. Y축이 C 질량입니다. 올라가다가 일정해졌다. 자, 요 자료 나오면 요 꺾어진 점 있죠. 여기가 한계 반응물 B가 다 고갈난 시점입니다. 자, 이 데이터 자료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때까지 A는 얼마 넣었어요? 2g 넣었죠? A 2g 넣었을 때 C가 얼마 생겼습니까? 18g 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데이터의 특징이요. 요 시점이 A, B 모두 정확히 반응하고 사라진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 2g 하고 B Xg이 모두 반응해서 C가 18g 생겼다라는 데이터예요. 그럼 X는 몇 g입니까? 질량 보존돼야 되겠죠. 그래서 16g임을 먼저 알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질량 보존을 이용해서 이 X가 16g임을 먼저 알아낸 뒤, 자, 이 비율이 질량비죠. 반응하는 질량비. 이 비율을 적용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AB의 분자량 비를 묻고 있습니다. 자, 분자량 비. 질량이 W예요. 이것을 몰수로 나누면 분자량 나오겠죠. 분자량. 근데 이 몰수는 개수비하고 같기 때문에 개수를 이용합니다. 2몰로 나눠버리면 분자량 1. 16. 자, 개수 1. 1로 나누면 분자량 16. 다음 18g을 질량을 몰수 2로 나누면 분자량 9. 그죠? 예. 그래서 AB 분자량 1대 16이다. 맞고요. 다음 실험 과정 가다에서 반응한 후 용기 기체의 분자수 비를 묻고 있어요. 자, 가다. 그렇다면 가 실험 볼게요. 가는 가가 몇 g을 사용했을 때입니까? 1g 사용했을 때? 1g 사용했을 때. 가는 1g 사용했을 때입니다. 자, 반응식 한번 더 적을게요. 1g이랑 16g이랑 반응시켰을 때 이게 가 데이터고, 다음에 다는요, 읽어보니까 8g, 4g, 8g이네. 4g하고 8g 반응시켰을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반응 후에 이제 기체 부피비를 묻고 있습니다. 기체 부피비. 자, 그렇다면 질량비 나와 있으니까요. 질량비를 이용할게요. 1대 8대 9네요. 1대 8대 9. 1대 8대 9. 그래서 1g, 8g, 9g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래서 그 결과 얘가 0, 얘는 8g, 얘가 9g. 자,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이게 가 실험이고, 이제 나 실험 4g, 8g이죠. 그럼 질량비 적용시킬게요. 1대 8대 9. 1대 8대 9를 적용시키면 1대 8대 9 적용시켜서 얘가 3g 남아요. 다음에 없습니다. 9g 생긴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결과에서
기체 분자수 비를 물었는데 일단 C가 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는 기체가 아니죠. 그래서 요 데이터는 무시를 하시고 지금 기체 B와 남아있는 기체 A 얘 부피만 분자수만 조사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질량이기 때문에 분자량으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분자량 16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 분자량 16으로 나누면 얘가 2분의 1몰 있습니다. B 기체가 2분의 1몰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 A는 분자량 1입니다. 그래서 1로 나누면 3몰이죠. 그래서 A 기체가 3몰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1대6 맞죠? 다음 1g에 들어있는 분자 개수 CB. 자, 1g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 자, 요 보기는 이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몰과 화학식량에 관련된 보기네요. 1g 속에 들어있는 이 말은 같은 질량일 때 이런 뜻이죠. 같은 질량일 때 분자수 B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자량을 알아야 돼요. 자, B하고 C의 분자량은 16대 9죠. 자, 한번 적어볼게요. B와 C의 M이 분자량입니다. 분자량의 B는 16대 9입니다. 그러면 같은 질량이 되기 위해서는 몰수와 분자량은 반비례여야 되겠죠. 그래서 9개, 16개면 이거 두 개 곱해서 질량 W가 나오는데 이 W 비율이 1대1로 똑같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질량일 때 B, C의 분자수 B, C가 B보다 많다. C가 B보다 많다. 맞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어렵지는 않지만 양적 관계에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연습하기 아주 좋은 문제예요. A 기체하고 B 기체가 반응을 해서 C가 생기는데 개수비는 1대 3대 2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반응 전에 0.5몰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0.5몰. 자,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몰수입니다. 다음 반응을 14g을 했다는 뜻입니다. 14g 반응을 했다. 이건 질량으로 표시되어 있죠. 다음 여기 데이터 안 알려줌 이런 뜻이야. 안 알려줌. 카메라 따라와라. 카메라. 오케이. 자, 이게 14g. 그래서 얘가 0 됐습니다. 다음에 3g 남았다는 얘기고요. 얘가 17g이 생겨났다. 라는 전후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전후 이 표를 작성하면 복잡한 문제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을 이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자, 빈칸 채우면 그 빈칸에 해당하는 것들이 전부 보기일 겁니다. 빈칸 한번 채워보죠. 지금 얘가 제로니까 얘 0.5몰의 질량이 14g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g. 다음. 반응 후나 반응 전에 질량이 나오면요. 이거는 반드시 질량 보존 법칙을 써야 되는 거예요. 반응 후 질량 우리가 알고 있죠. 얼마입니까? 20g이에요. 그럼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얘가 20g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질량 답 나오겠죠. 몇 g인지 더해서 20g 나와야 되는 거니까 6g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g 중에서 3g 남아있으니까 3g이 반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해서 17g 생겨난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표를 채우는 훈련을 많이 해보세요. 보기로 갑니다. 기억. 반응하는 질량비는 A, B, C가 14, 3, 17. 자, 반응하는 질량비는 이 비율을 말합니다. 반응하는 질량비 14대 3대 17. 그렇다. 다음에 니은 비분자량은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분자량 1이라고요? 자, 비분자량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할게요. 자, 얘가 지금 0.5몰이에요. 그러면 요거 0.5몰이겠죠. 몰수로 바꾸면 0.5몰. 자, 이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 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0.5몰. 자, 다음 개수비하고 몰수비 같죠? 개수비 1대3이죠? 1대3 개수비. 그럼 몰수비도 1대3 적용시켜서 3배. 이게 1.5몰이네요. 1.5몰. 됐습니까? 자, 1.5몰. 그러면 1.5몰이 즉 2분의 3몰이죠. 2분의 3몰의 비분자의 질량이 3g이래요. 그럼 1몰의 비질량은요? 3분의 2 곱하면 되겠죠? 2g이겠죠? 그죠? 그래서 분자량은 2입니다. 2. 그럼 1 아니네요. 그래서 틀렸다. 반응 전후 용기 내 기체 밀도비, 반응 전후 밀도비 물어봤으면 질량은 보존되는 거니까 부피만 조사하면 됩니다. 부피는 전체 몰수로 보면 되겠죠. 이게 6g이면요. 질량 2배 3몰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3.5몰임을 알 수 있고 다음 반응 후에 얘가 1.5몰이죠.
다음에 17g 요거 자 1대 3대 2 1대 3대 2 2배 해서 1몰입니다. 그죠? 그러면 1몰 그럼 합이 2.5몰 2.5몰 이거 잔수로 바꾸면 7대 5네요. 그럼 부피가 7대 5면 밀도는 반비례 5대 7 맞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프로페인하고 산소가 반응한다. 연소 반응입니다. 반응식 적어보죠. 38 프로페인 산소 오토와 반응한다. 생기는 물질은 정해져 있죠.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되겠습니다. 자, 물 생겼을 때 이게 기체인지 액체인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온도 보면 돼요. 온도 안 나와 있고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기체로 보라고 돼 있네요. 네, 기체입니다. 자, 이제 개수 맞춰야 되겠습니다. 제일 복잡한 애를 찾는다. 얘 숫자 적당히 정해라. 1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3CO2 8개 다음에 4H2O 산소 거꾸로 하면서 맞춥니다. 2, 3은 6, 4 총 10개 5 오케이. 자, 다음 문제에서 반응 전에 Xg이 있었다. Xg이 있었다. 얘는 4.4g이 있었다. 이게 반응 전 상황입니다. 자, 표 그려볼게요. 반응 후에 반응 후 얘 없네. 제로. 한계 반응물. 그럼 완전 연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음에 산소가 남아있죠. 그러면 0.4g이 남아있다. 다음에 물은 얼마 생겼는데 안 알려줌? 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뭘 물어보고 있나요? X. 요거 찾아라. 라는 거네요. 찾아라. 라는 거네요. 예, 가겠습니다. 자, 지금 얘는 Xg 반응했어요. 근데 얘는 몇 g 반응했습니까? 4g 반응했죠? 예. 그럼 X 대 4의 질량비로 반응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질량비 X 대 4. 자, 이 질량비는 반응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질량비는 이 반응식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얘가 38이면 분자량 얼마입니까? 38이면 44거든요. 분자량이 44고 얘 분자량은 32잖아요. 이 개수를 개수비와 몰수비하고 같죠? 개수를 몰수 취급해서 곱해보세요. 44g이라고 보면 됩니다. 44g 곱해보세요. 2, 5는 10, 2, 3은 6. 장난해? 지금? 곱셈 못해. 2, 5는 10, 3, 5, 15. 160g이죠? 그러면 이 질량비가 44 대 16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율하고 이 비율대로 반응해야 되겠죠? X 대 4, 이 비율이 같아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40분의 1배 하면 되나? 예, 40분의 1배. 이거 40분의 1배 하면 되겠어요. 40분의 1배. 그럼 44를 40분의 1배, 44로 나누면 1.1입니까? 예, 1.1. 그래서 X는 1.1g이네요. 1.1g. 1.1g.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다음에 니은. 프로페인과 산소는 1대5 몰수비, 1대5 몰수비. 맞죠? 다음 용기 내 분자수는 반응 전이 후보다 크다. 반응 전후에 분자수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개수합을 보면 돼요. 개수합이 6이죠? 6. 나중에는 7. 그래서 후가 더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전이 후보다 많다. 틀렸습니다. 탄소하고 수소로 되어 있는데 이 분자식을 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하고 반응을 했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기는 연소 반응식이 나왔고요. 문제 데이터가 몰수로 나와 있어요. 몰수로. 자, 아까 푼 문제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비교하라고요. 아까 푼 문제는 질량으로 나왔었죠? Xg 4.4g. 그 질량으로 나오니까 질량비를 이용해서 풀었잖아요. 질량비는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화학 반응식 보면 알 수 있어요. 분자량에다가 개수 곱하고 분자량에다가 개수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질량비가 나와요. 이 비율대로 반응시키면 되죠. 자, 근데 지금은 이제 몰수비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몇 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몰수비로 풀면 되겠죠. 자, 지금 반응식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m의 숫자를 모르니까. 자, 이 문제 어떻게 푸냐면 가장 빨리 푸는 법 가르칠게요. 가장 빨리 푸는 법. 이렇게 몰수가 나오면 몰수 변화량을 개수로 올리면 돼요. 몰수 변화량을 개수로 올리면 돼요. 지금 1몰과 5몰이 있었잖아요. 문제에서 얘가 1몰하고 5몰이 있었다.
자, 이 데이터를 보고 절대로 1, 5를 써서는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 개수는요, 처음에 몇 몰 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문제에 1몰, 5몰 있었는데 나중에 얘가 사라졌어요.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얘가 X몰이 남았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CO2가 2몰 생겼고 물이 2X몰 생겨났다라는 거죠. 변화량을 개수로 올려야 돼요. 변화량을. 1이었는데 0이 됐으면 1몰 사라진 거죠. 그럼 1 쓰고요. 5인데 X몰이 남아있었으면 얼마나 변했습니까? 5-X 변했죠. 그 변화량을 개수로 줘야 됩니다. 5-X 이렇게 해요. 5몰 중에 X몰 남아있으니까 반응한 것만 넣어야죠. 그래서 5-X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CO2는 없다가 2몰 생겼으니까 2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고, 얘도 이제 없다가 2X 생겼으니까 2X 넣어버리고, 야, 이런 식으로 반응식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좌변 우변의 원자수 같아야 되잖아요. 자, 이때 산소를 눈여겨보세요. 이 산소 원자수 같아야 되겠죠. 그럼 산소 원자수를 계산합니다. 분배 법칙 10-2x, 다음에 산소 2는 4, 4개, 산소 2x, 산소 원자수가 같아야 되죠. 자, 이거 계산해 볼까요? 4x 6, 4x는 6, 2x는 3, x는 1.5. 예, 그래서 x 1.5를 알아냅니다. 그럼 여기다 1.5를 넣어버리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 mn이 있는데요. 이 mn 두 가지 미수를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이게 좀 더 빠를 거예요. 미수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이제 1.5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1.5 넣어버리면 이거 3이죠? 1.5를 넣으면 3.5네요. 자, 이제 탄소가 2개입니다. 2죠? 수소가 6개입니다. 6. 자, 이렇게 해서 반응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요. 그럼 기억 니은은 해결이 됐고요. 디귿. 반응 전후의 밀도. 자, 밀도비를 묻고 있습니다. 밀도비. 그러면 몰수로 바꾸면 되겠죠? 반응 전에 총 6몰이 있었습니다. 6몰. 그 다음에 반응 후에 총 몇 몰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이때 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액체입니까? 기체입니까? 문제에서. 물 액체예요? 기체예요? 아, 괄호 속에 모두 기체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모두 기체니까 1.5 집어넣어버리면 1.5몰, 다음에 1.5 집어넣으면 3, 5, 6.5몰. 자, 이거 6.5몰 나왔어요. 따라서 몰수비가 이거면 부피, 자연수로 갈까요? 12대 13이 되겠죠. 부피가 12대 13. 그럼 밀도, density, 밀도는 반비례 13대 12. 그런데 지금 후대전이니까 후대전 12대 13. 자, 14번 문제 풀겠습니다. 요거 원소 분석 장치인데 개정되기 전에 원소 분석법이 구교과 과정에 있었죠. 근데 그게 빠졌습니다. 예, 빠졌습니다. 근데 그림은 그냥 그 장치 그림이고요. 문제는 연소 반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풀어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에 관련된 문제예요. 장치는 관심 끄시고, 어떤 X라는 고체 물질이 있습니다. 이번에 연료가 기체가 아니고 고체예요. 이걸 산소하고 반응을 시키는 그런 장치입니다. 연소 반응 장치예요. 그러면 이 X가 탄화수소라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성되는 물질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죠. 자, 다음 문제의 데이터 옮겨 적을게요. 그림과 같은 장치에 산소 600ml를 넣고, 자, 산소가 600ml 부피가 있었다. X 160mg을 완전 연소시켰다. 얘가 160mg이 있었대요. 자, 밀리그램, 밀리리터 짜증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데이터 보면 전부 다 밀리입니다. 자, 이럴 때는요, 밀리 다 없애버리세요. 밀리 다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그냥 그램, 리터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전부 1000분의 1배 시켜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냥 1000배 튕겨서 풀면 덜 괴롭겠죠. 그래서 160g, 600리터 이렇게 취급해서 풀어도 돼요. 자, 다음에 반응 후 남은 산소 부피가 240리터 남았대요. 그럼 얘가 남아있다는 것은 얘는 다 반응했다는 얘기잖아요. 다음 A관에서 물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물, 생성된 물. 자, 이 A관의 증가한 질량, 이 데이터는 생성된 물 질량을 말합니다. 생성된 물 질량. 생성된 물 질량이 Xg이다. 물 Xg 생겼다. 다음에 B관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생성 질량이 Yg이다 라는 데이터예요. Yg이다. 그 다음에 1몰 부피 값이 24리터라고 주어져 있고, 이제 물어보는 것은 18분의 X하고 그 다음에 44분의 Y, 이게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희한한 걸 묻고 있죠. 자, 이 18분의 X 이걸 묻는데 이거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X가 뭐였습니까? 이게 물의 질량이죠. 그러니까 물의 질량을 물 분자랑 18로 나눴으니까 이거는 결국 물 몰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몰수, 다음에 이산화탄소 질량에다가 44 나눴으니까 이건 이산화탄소 몰수를 말하죠. 이게 생성된 이 두 물질의 몰수 합이 뭔지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죠? 네, 몰수합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몰수가 하면 되네요. 결국 몰수. 자, 몰수를 구하는 문제. 그리고 얘 정체를 몰라. 산소 남아있고. 자, 그렇다면 아까 썼던 그 빠른 방법을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600리터 중에 240리터가 남았으면 반응한 부피는 몇 리터죠? 반응한 부피? 360리터죠. 360리터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360리터를 몰수로 바꿔보세요. 그럼 1몰 부피 필요합니다. 그럼 이걸 24로 나눈단 말이에요. 24로 나누면 15인가요? 15몰? 24, 15 곱해봐. 4, 5, 20. 그러네. 15몰 나오네. 예, 15몰 나옵니다. 그래서 15몰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응한 게 15몰. 이렇게 해요. 오케이. 반응한 게 15몰. 그리고 생성된 거, 이거 얼마 생겼냐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얘가 Yg이 몇 몰인지 모르잖아? 저 A몰 생겼다고 칩시다. A몰 생겼다. 그럼 얘는 Xg이니까 몇 몰인지 모르죠? 자, B몰 생겼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되잖아요. 15몰 반응해서 A몰 생기고 B몰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값이 A 아닙니까? A몰. 다음, 아니다. X. 예, 이게 B 값이네요. 요건 B 값이고요. 다음에 44분의 Y, 요거는 A 값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A 플러스 B 값 물어보는 걸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A, B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미지수 두 개를 활용을 했죠. 미지수가 두 개면 식 두 개 있으면 돼요. 그럼 힌트 두 개를 찾으면 되겠죠. 자, 산소 원자수 구해보겠습니다. 산소 원자수. 산소 원자수 30. 원자수가 30. 여기 산소 원자수 2A죠. 여기 산소 원자수 B죠. 산소 원자수 같아야 된다. 아까 이 방법 이용해서 풀었잖아요. 예, 식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식 하나만 더 찾으면 돼요. 사용하지 않는 힌트를 뒤져보세요. 아직 이 160g 써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60을 이용해보죠. 이 160g 속에는 탄화소니까 탄소와 수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탄소와 이 수소의 질량 합이 160일 거예요. 연료에 있던 탄소수소가 그대로 오른쪽으로 와 있으니까 거꾸로 이 탄소 수소 질량 합은 160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식을 하나 더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탄소가 A몰 있으니까 그걸 질량으로 바꾸면 탄소 원자량 10이죠? 그래서 12A 탄소만의 질량 더하기 수소가 2B몰 있습니다. 수소 원자가 2B몰 있습니다. 수소 원자량 1이죠? 그러면 수소 질량은 2Bg 더했을 때 160g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60g. 그러면 2번씩. 그래서 1번과 2번을 연립해서 AB를 알아내요. 그러면 AB 합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산소 원자수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꺼냈습니다.